이제 우리가 배울 텐데, 이제 92페이지 가보시면, 오류 수정이 있어요. 오류 수정. correction of error 해갖고 오류 수정인데, 정의를 보면, error correction이라는 것은 for prior financial statement, 전기의 재무제표에 대한 오류 수정은, adjusted, directed to, 거기 뭐예요? beginning balance of retained earning in the current year. 당해 연도에 기초 retained earning을 조정하게 됐다고. 이게 accumulation effect예요. cumulative effect.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갭이 아닌 것으로부터 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를 보면 캐시 베이시스가 갭이 아닌데 어쿠럴 베이시스로 간다든지,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에서 그로스 프로핏 메소드는 갭이 아니고 인터림일 때만 인정되죠. 근데 거기서 파이프나 라이프로 간다든지, 그 다음에 대손상각을 대손상각했을 때 바로바로 대손상각 처리하는 걸 직접법이라고 그래요. 충당금 쌓지 않고. 그것은 갭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충당금 쌓았다가 그걸 갖고 하는 것이 갭이라고. 그렇게 가는 거. 그 다음에 이건 시험에는 관계없지만 IFRS에서는 라이프가 인정되지 않아요. 갭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갭이 아닌 거에서 갭으로 가는 것은 이것은 회계 원칙의 변경이 아니고 이건 에러 코렉션이에요. 근데 우리는 IFRS가 시험에 안 나오니까 별로 관계없지만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울성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 유형이 3가지예요.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냐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담아놓을 게 필요하면, 처음에는 나오는 것이 오류의 상태를 물어봐요. 지금 오류 상태가 레버뉴를 과대 계상하는지 레버뉴를 과소 계상하는지 이걸 갖다 물어본다고. 지금 상태가 오류 상태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그럼 오류를 정정하는데, 오류를 정정하면 레버뉴를 줄여야 되는지 레버뉴를 올려야 되는지를 물어본다고. 오류를 정정하는 것이 하면 레버뉴를 올려야 되는지 내야 되는지 이걸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는 저널 엔트리를 물어봐요. 저널 엔트리 물어봐. 형태가 이렇게 3가지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물어보냐 그런 건데, 이걸 보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오류 상태예요. 오류 상태를 발견해내기 위해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 여기서 요걸 나누기 위해서 이것이 거기 보면 자동 조정 오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동 조정 오류가 있고 비자동 조정 오류가 있겠지. 비자동 조정 오류. 이거를 구분하는 것은, 구분해서 어떤 실력이 있느냐 시험 보는데, 거기 동그라미 3번에 카운터 밸런싱 에러가 있고 넌 카운터 밸런싱 에러가 있는데, 자동 조정 오류는 거기 번역이 좀 잘못되는데 2년 후에는 자동 조정되는 오류예요. 그 앞에가 2년 후가 빠진 거지. 2년 후에는 자동 조정 오류예요. 그러니까 2년이 지나면, 그러니까 2년 차에 방구가 마감되면 이거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조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자동적으로 오류가 수정돼 버리니까, 치료가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자동 조정 오류라는 항목은 딱 알면, 이건 2년만 지나면 조정할 필요가 없다니까 시험 문제 볼 때 바로바로 답을 찾을 수가 있다. 찾을 수 있겠다 이런 뜻이에요. 왜? 2년 지나면 자동으로 조정 오류되니까 이거는 조정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되겠지. 근데 거기 넌 카운터 밸런싱 에러는 2년이 지나도 조정되지가 않는 건데, 거기다 써놓으세요. 넌 카운터 밸런싱 에러는 화살표 짓고, 이거는 파이널 이어에는 자동 치유가 돼. 2년이 지나는 것이 아니고 파이널 이어에는 자동 치유가 돼. 그건 이따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 비자동 오류는 언제 치료가 된다? 파이널 이어. 그러니까 그거는 예를 들면 그런 거야. 감가상각 방법을 SL 메소드든지 SI 메소드든지 그 충당금의 상각금의 그 감가상 충당금 언제는 다 똑같을까요? 파이널 이어 가면 다 똑같겠지. 파이널 이어 가면 다 똑같겠지. 어쨌든 그런 것이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 92페이지에 에러의 형태가 3가지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번만 우리 시험에서 취급하고 1번, 2번은 시험에서 취급하지 않아. 1번, 2번 시험 치지 않아. 이걸 볼 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대학을 가서 회계를 처음 배우는데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아주 깐깐하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우리는 중간고사 시험 보면 이게 객관식이 아니고 당연히 뭐예요? 학교에서는 그냥 이런 종이를 주고 한 3장 주고 거기다 막 논하라 뭐 이런 거 쓰는 것이 시험 문제가 주로 그런 거였었는데, 그 선생이 아주 괴짜 선생인데, 회계의 목적을
7자를 써라 하는 거예요. 7자 써라. 7자 써라. 그러고 나서 우리 벙쪘지. 막 쓸 줄 알았는데, 논하라서 쓸 줄 알았는데, 회계의 목적을 7자로 써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이 뭐냐면, 정확한 기간 이익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지금 와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회계를 가만히 보시면, 모든 것이 정확한 기간 이익을 산정하기 위해서 회계가 있어요. 정확한 기간 이익. 그러니까 전체 이익은 똑같겠지. 근데 어느 특정 기간에 이익이 X 1년도 가냐, X 2년도 가냐에 따라서 그것이 차려지기 때문에 정확한 특정 기간에 기간 이익을 구하는 것이 회계 목적이 된 거예요.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거를 볼 때마다 저는 느끼는 건데, 그래서 보면 BS만 영향을 미치는 오류는 BS 계정간의 오류의 수정이에요. 그런데 이런 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1번에 해당되는 거, A번에 해당되는 것이, 1번에 해당되는 것이 인벤토리를 샀어. 10,000원 주고 샀어. 근데 원래는 외상을 샀어. 외상을 샀는데 이 사람이 노트 페이어블을 샀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뭐다? 원래는 어카운트 페이어블인데 이 사람이 어카운트 페이어블 말고 노트 페이어블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건 손익에 영향 미치나 안 미치나? 안 미쳐요. 노트 페이어블이나 어카운트 페이어블이나 영향을 안 미쳐. 그러니까 이거는 회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왜? 이거는 전혀 기간이익에 측정하는데 전혀 어카운트 페이블을 하든 노트 페이블을 하든 그 대차대조 계정 과목간에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오울성에선 취급 안 해. 이런 건 필요 없다. 왜? 기간이익에 전혀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것이 BS에만 영향을 미치는 오류예요.